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톤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 글로벌 오톤스에서 주목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오톤스 웹사이트에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조합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하고 GM이 작년에 발표했던 제휴 관계가 하나씩 이제 들어갈 것이라,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내에 GM과 부품 조달하고 승용차, 상용차 분야에서 뭔가 구체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상용 전기차를 GM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생산하되 GM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대는 올해 처음에 그 이야기했듯이 어느 때보다 사업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죠. 또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 내 공장을 지은 상태에서 IRA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있습니다. 현대는 작년부터 올 초부터 그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생산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 현대는 2026년부터 모션을 중심으로 한 로봇 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건 좀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폭스바겐이 미국 관세가 소비자하고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 이제 해당 관세는 멕시코산하고 캐나다에서 관한 건데요. 2월 1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은 멕시코 푸에블로의 이 그룹 내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연간 약 35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생산 용량이 그렇고요. 작년에 전체 거기서 생산된 차 65%가 그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폭스바겐은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약 100억 달러 투자합니다. 여기는 뭐 리비안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채터너가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 채터너가 공장이 있는데 그 채터너가 공장도 확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힘에 의해서 현대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투자를 늘린 만큼 미국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희망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 CATL과 공동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뉴스도 주목을 끕니다. 인도네시아는 거기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인도가 니켈 원료 최대 생산국이라는 점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현대도 그래서 그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국영 투자 회사가 시에이터와 함께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약 12억 달러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2020년 이후부터는 원강사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련소에 생산되는 모든 니켈 가공 제품은 대부분 수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CATL과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게 작년 10월 달에 합의한 내용인데요. 연간 20만 대 정도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주로 이제 이 NCM, 삼원계 배터리를 하는 거고, 주로 당장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7월 달에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최초로 배터리 공장 가동을 시작했죠.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10기가와트아워, 상당히 크죠. 그 이제 그런 한편에 또 CATL은 작년 12월 달에 스텔란티스와 함께 스페인에도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뉴스를 보면은, 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업체가 뛰어들어서 할 수 없는 조건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하고 한국 업체들이 그 이점을 누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중국 업체가 더 빨리 늘고 있지만은 증가는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 업체는 LFP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한국 업체들은 NCM 배터리를 주로 합니다. 물론 한국 업체도 NCM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심해진 만큼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 가격도 인하되고, 전기 가격이 인하되면 판매가 증가된다. 이런 선순환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서 계속 수요가 늘었을 경우에
다시 배터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또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전기차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제 폐지하고 보조금 축소 추진한다.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 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소하죠? 생소하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거 크게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고 그 역으로 말하면 바이든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뭐 확인된 바가 없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비춰진 것은 바이든과는 다르게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 내용에는 전기차 의무제 폐지, 미국엔 전기차 의무제 폐지가 없습니다. 다만 몇 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배기가스 규제를 통해서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용어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가솔린차 판매 제한을 가능하게 했던 주 배출 면제를 끝내겠다. 이게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하겠다.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는 뭐 2월 1일부터 실행될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총선소 자금도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주력이 아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해 왔던 GM, 포드, 현대, 테슬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트럼프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정부 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수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대신 석유하고 천연가스, 석탄 이런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그런 규제 완화 명령을 내렸죠. 여기서 태양광 발전이 제외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사라졌습니다. 자, 미국은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설비율, 발전율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죠.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미 그 전기차 충전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작업을 확보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라는 게 현재까지 내용입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중국의 리오토 전기차 스타트업 작년에 50만 대 생산했고 누계 생산 대수가 110만 대밖에 안 되는 아직은 작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독일 뮌헨에 처음으로 연구개발센터를 개설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이런 뉴스를 들어가면서 많은 회사들은 중국으로 가고 중국 회사들은 해외로 가거든요. 저는 그것을 중국의 세계화, 세계의 중국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리오토는 자동차 설계, 파워 반도체, 스마트 세시 시스템, 전기 구동계 이런 차세대 기술 개발을 여기에서 주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R&D 팀과 협력해서 현지화된 협업 방식을 적용하겠다.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럽에 맞는 차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또 유럽 소비자들한테 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른 방향으로 좀 더 폭넓게 간다는 얘기죠. 단순히 전기차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는 이 리오토의 글로벌 전략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리오토는 R&D 투자 중 약 절반을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독일 뮌헨의 R&D 센터가 AI 핵심 전략이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르노그룹은 중국의 첫 전기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상하이에 위치한데요. 선진 중국 개발센터 ACDC 150명 직원 고용하고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개발에 집중한다. 방향성이 좀 다르죠. 리오토하고. 거기서 등장한 모델이 2026년 출시 예정은 트윙거 전기차, 트윙거 이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르노그룹의 전기차를 알리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개발센터의 설립 임무는 신규 기술 탐색하고 공급업체 네트워크 구축하고 자동차 및 시스템 개발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 르노즈 그룹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그 약 48개월, 60개월 였던 개발 기간, 제품 개발 기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생산 혁신, 기술 혁신과 함께 자동차 회사에 풀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르노도 그 방향에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참고로 중국의 CATL과도
이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월 넷째 주 뉴스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상당히 바쁘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불확실한 게 많죠?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기 트럼프와는 더 강해졌다는 의견도 있고 1기 트럼프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공동정부를 차린 만큼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도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의견이고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준비가 돼야 가능한 것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트럼프의 지금의 정책은 결국은 기후지향을 더 빨리 앞당기고 결국은 이 지구촌에서 생명체 6번째 멸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